예, 바야흐로 공개 매수의 계절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과거에는 공개 매수가 적대적 M&A나 상장 폐지를 위한 경우에나 아주 가끔 등장하던 단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수만 SM과 한샘 두 건이나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증권부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먼저 공개 매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공개 매수란 일반 주식시장 거래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밖에서 그리고 기한과 매수가, 매수량을 다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네. 웃돈을 얹어서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고 또 유통 주식 수도 좀 줄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사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하면 그만큼 차익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가에 주가가 근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 매수가 이제 부쩍 늘어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공개 매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자본시장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94년에 폐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자본시장 육성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10% 이상을 살라고 하면 무조건 대주주로부터 사게 해라 이런 법이었는데 이 법이 93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공개 매수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을 해오기는 했지만 약간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실패 사례의 무게가 실립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 대부분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고 근데 끝내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보통 임팩트가 크게 남기 때문인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2003년에 SK그룹과 소버린 펀드 그리고 2006년에 KTNG와 카라이칸 이런 경영권 분쟁 모두 이제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이 어떤 맘스터치나 SK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죠. SM과 한샘이 이어서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한 횟수, 성공률 이런 것들 모두 증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 공개 매수가 부쩍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의 변화를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예. 바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부활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이게 무엇이냐면 한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려면 절반,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를 공개 매수를 무조건 해라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오너 또는 대주주가 회사를 팔고 싶다면 인수자에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쏙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가는 그대로인데 경영자가 바뀐 이런 황당한 사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IMF 당시에 없앴던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이 관련 자본시장법을 바꾸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예. 1년을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중에는 거의 무조건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소액주주도 향유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되게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주주 행동주의가 부쩍 또 활발해진 것도 공개 매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꼽히던데 실제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샘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샘의 대주주인 IMM이 지난해 초에 조창걸 전 회장 지분 27.7%를 주당 22만 1,000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주가가 11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100%를 주고 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가는 변함없이 경영권만 바뀐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후에 1년 만에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지금 밀리면서 IMM이 인수 당시에 이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주식들을 인수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담보 비율도 지금 너무 올라가고 네. 또 이제 공개 매수 제도도 시작하니까 빠르게 지금 이 서둘러서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투자자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는 이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단기적으로 주가에 호재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개 매수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다시 한샘의 사례로 돌아가 본다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주주라면 굳이 지금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IMM 지분율이 다 합쳐서 28%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50% 플러스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22%를 더 인수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IMM이 한샘 지분을 인수할 때 주당 가격이 22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개 매수를 외치고 있는 가격은 5만 5천 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예. 사모펀드 특성상 이거를 언젠가 팔고 나갈 텐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공개 매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공개 매수의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겠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공개 매수의 목적이 상장 폐지라면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보통 거래가 좀 힘들어서 예.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앞두고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면서 그러면서 이 지분율은 50%가 되지 않는 곳들이 이제 점쳐집니다. 대표적으로 휴젤과 하나투어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휴젤은 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43.2%, 하나투어는 28%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나 이 수출입은행 같이 지분이 이들이 쥐고 있는데 지분은 좀 50%보다 낮은 곳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지분이 26.4%인 한국항공우주 또한 수은이 매각에 나설 경우에 그리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살아있다면 이것 또한 공개 매수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됐을 때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끝으로 의무 공개 매수가 부활하기 전에 좀 회사들이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네. 관측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지분 매각을 하는 사례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